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32번째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어떠한 법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법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갖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의 종류, 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각종 법의 우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 우리가 헌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와 관련된 그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가장 최상위법으로서 헌법이 존재하죠. 어떤 한 국가가 존재했을 때 그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관련된 통치 구조, 그리고 통치 어떤 운영 기본 원리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담고 있는 헌법이 대부분의 국가가 현대 국가에서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최상위법으로서 헌법의 어떤 이념에 반하는, 그 내용에 반하는 다른 법은 절대 제정될 수도 없고 시행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최상위법으로서 헌법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헌법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헌법의 위임을 받거나 아니면 헌법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절차법과 실체법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었죠. 그때 민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 차이들을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공법과 사법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을 때 민법과 형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법이라고 할 수 있죠. 법률이죠. 바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제정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법률들이 바로 이런 헌법의 위임을 받거나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률들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헌법과 법률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떤 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헌법 정신, 그리고 법률을 좀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의 법령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한번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법령들을 우리가 검색해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예를 들어서 한번 쳐보시면, 근로기준법은 이제 법률로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죠. 근데 이 근로기준법에도 모든 내용들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그런 일들을 다 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세분화해서 이제 제정하는 그런 법령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라고 해서 그 옆에 보면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법률인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내용들을 채워 놓은 법령이 바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죠. 이것처럼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런 법들을 좀 더 구체화한 그런 법령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치법규가 이제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죠. 이건 범위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조례와 규칙 등이 제정돼서 시행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국내법 외에 조약과 어떤 국제 법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종류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법령들이 제정되어 시행되느냐, 그런 것들은 헌법의 모든 그 방향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헌법 제2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이처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이제 모든 내용들을 다 헌법에 담을 수는 없으니까 법률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고, 이런 위임을 받아서 국적법이라는 법률, 국회가 제정해서 시행하는 국적법 제2조에 보면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뭐 여러 가지 국적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이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국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령 그리고 총리령, 부령 같은 경우에도 헌법 75조를 보면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공부를 했듯이 근로기준법의 어떤 그 내용들을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대통령령으로서의 시행령 그리고 부령으로서의 시행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헌법 제 11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법을 뛰어넘는, 헌법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자치 법규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처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걸 합쳐서 법령이라고 하죠. 이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헌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헌법 제6조를 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해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국내법과 약간 차이가 있는 국제법으로서의 국제법규, 그리고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합의라고 할 수 있는 조약도 어떤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법의 한 종류로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법과 관련된 내용은 이게 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체계도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헌법이 우선 가장 최상위법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이 헌법의 내용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법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법률은 국회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서의 각종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바로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국제법도 헌법의 제6조에 이런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과 국제규칙의 어떤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법으로서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법률과 헌법과 법률 외에 이제 아까 우리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았듯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회 규칙 등이 헌법의 위임을 받아서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돼서 시행된다. 헌법과 법률의 어떤 내용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이런 대통령령 등이 규정되어서 시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각종 행정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훈령이나 고시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각종 행정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로서 규정하는 조례와 규칙, 이런 내용들이 법으로서 어떤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순서에 반하는 내용들이 규정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만약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령이 법률에 반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정해서 시행할 수는 없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어떤 분쟁이 발생해서 그와 관련된 법규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시행령에서 그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 법률에 그에 상반되는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법률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법 체계를 이해를 해두시면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법과 관련된 자료는 siwo.com 블로그에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찾아오셔서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법 강의 자료는 siabooks.com에 이제 자료를 올려놓고 있으니까 강의 자료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자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그 종이 모든 자료들을 그 수천 수백 되는 그런 자료들을 다 복사를 해서, 물론 직원분들이 훨씬 더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자료들을 다 만들어서 그 종이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봐야 되고 다 들고 다녀야 되고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전자소송화 되면서 아직까지 형사소송은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이렇게 전자소송화 되면서 편리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었는데, 이런 전자소송과 관련돼서 좀 더 수월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방법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